안녕하세요. 커서 감지 범위 및 시각적 피드백을 통한 윈도우 창 크기 조절 최적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휴먼 인터페이스 미디어 8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정화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 및 가설에 대해, 두 번째로는 실험 설계 방식, 세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마지막으로는 이에 기반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컴퓨터를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무방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창 크기를 조절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빈번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창 크기 조절 인터랙션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은 윈도우 창의 조절 가능 면적이 매우 좁아 이에 따라 실수를 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유한한 운동 및 인지 능력으로 인해 정밀한 조작과 커서 형태 변화의 시각적 인지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저희는 두 가지 가설과 함께 유저 스터디에서 사용할 두 가지 독립 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조절 가능한 범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위를 증가시키면 실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각적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각적인 요소 혹은 지표를 추가하게 되면 실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이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의 폭, 그리고 창 크기 조절 범위를 표시해주는 시각적 지표의 폭, 이상 두 가지 독립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가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저희는 시각적 피드백, 그리고 조절 범위 여부에 따른 네 가지 조건을 만들어 창 크기 조절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실험 장소는 208관 601호 데스크탑 환경에서 마우스 속도는 3으로 통일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모집된 피실험자는 남성 7명, 여성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때 카운터 밸런싱을 위해 밸런스드 라틴 스퀘어를 적용하여 4개의 그룹을 만들고 각 그룹당 2명씩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스트 조건은 아래 보이는 것처럼 4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윈도우 환경과 비슷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 범위 자체는 기본 환경과 동일하나 시각적인 지표만 더해진 조건. 세 번째로는 시각적인 지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보다 증가한 조건. 마지막으로는 시각적인 지표도 더해지고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자체도 증가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환경과 조건을 기반으로 유저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3가지 종속 변수를 추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브먼트 타임입니다. 테스트를 시작하여 창의 우상단 모서리를 클릭하여 크기 변동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타겟 리엔트리 혹은 TRE입니다. 이는 마우스 커서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한 횟수분의 1로 계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러 레이시입니다. 이는 전체 클릭 횟수분의 1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분석에서는 그룹 간 무브먼트 타임, TRE, 그리고 에러 레이트에 관한 전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카운터 밸런싱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무브먼트 타임의 경우 그룹 4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가졌으며, 그룹 2와 3의 분산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TRE의 경우엔 그룹 4가 가장 높은 평균과 분산 값을 가졌습니다. 다만 에러레이스의 경우에는 그룹 4만 0의 값을 가졌고, 이를 제외하고는 대충 유사한 값과 분포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진행한 분석과 더불어 그룹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여주었던 무브먼트 타임에 대해 각 테스트 옵션별로 나누어 그룹 간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달리 나왔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그룹 간 차이가 많게는 2배가량 발생하기도 하였고, 한 그룹 내에서 편차가 아주 큰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카운터 밸런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읽힐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한 그룹에 2명이라는 상당히 적은 수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값의 변동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스트 조건별로 무브먼트 타임과 타겟 리엔트리, 그리고 에러 레이스에 관한 전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무브먼트 타임의 경우에는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이때 테스트 2의 편차가 가장 높았습니다. TR의 경우엔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높은 평균값을 가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러 레이스의 경우에는 테스트 2가 아주 독보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무브먼트 타임, TRE, 그리고 에러 레이트에 대하여 각 테스트 조건에 대한 원웨이 아노바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우선 무브먼트 타임의 경우 p-value가 약 0.067로 0.05보다 컸으며 TRE의 경우에는 p-value가 약 0.3889로 0.05보다 매우 컸습니다. 다만 에러레이스의 경우에는 p-value가 약 0.00866으로 0.01보다 낮은 값을 가졌습니다. 이후 p-value가 0.05의 근사한 값을 가진 무브먼트 타임과 0.01 이하의 값을 가진 에러레이스에 대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무브먼트 타임에 대한 투키 사후 검증 결과에 따르면 모든 조건들의 조합상 p-value는 명확히 0.05 이상이었으며 이에 따라 테스트 조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기무과서를 기각할 수 없었습니다. 즉, 원웨이 아노바 결과 무브먼트 타임에 대해서는 테스트 조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러레이스에 대한 투키 사후 검증 결과에 따르면 테스트 2와 테스트 3 그리고 4의 경우 p-value는 명확히 0.05 이하였습니다. 즉,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테스트 조건이 에러레이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테스트 2에 집중되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지 저희는 실험 후 설문 결과를 참조하여 추가적인 추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에러레이스에 관한 전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여주는 아래 플롯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테스트 2가 독보적으로 높은 수치를 가집니다. 또한 실험 후 설문 결과를 보면 기존 윈도우 시스템과 동일했던 테스트 1보다도 테스트 2가 불편했다고 응답한 수가 많았습니다. 이때 테스트 2에서 적용된 조건을 살펴보면 시각적 지표의 크기가 10픽셀의 선으로 주어져 있으나 반면 시스템상에서 인지되는 범위는 기본 범위와 차이가 없는 3픽셀로 설정되었습니다. 즉, 시각적 지표와 실제 인식 범위의 차이가 높은 에러 레이트를 발생시킨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웨이 아노바 테스트를 마친 이후 저희는 다시 한번 실험 설계와 분석 과정을 검토하던 중 아래 4개의 조건들이 2개의 피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2웨이 아노바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어쩌면 원웨이 아노바 보다 저희 실험 결과를 더욱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무브먼트 타임, TRE, 그리고 에러레이스에 대하여 실행한 2웨이 아노바 테스트 결과 우선 무브먼트 타임의 경우 시스템상 인지 범위에 대해서는 p-value가 약 0.0092로 0.01보다 작았으며 TRE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있어 p-value가 0.05보다 매우 컸습니다. 에러레이스의 경우에는 시스템상 인지 범위에 대해서 p-value가 약 0.0048로 0.01보다 낮은 값을 가졌습니다. 이후 시스템상 인지 범위에 대해 p-value가 0.01 이하의 값을 가진 무브먼트 타임과 에러 레이트에 대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무브먼트 타임에 대한 투키 사후 검증 결과 비저블 볼더 사이즈가 0, 즉 시각적인 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 시스템상 인지되는 범위의 차이는 무브먼트 타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저블 볼더 사이즈가 10인 경우에는 즉 시각적인 지표가 존재할 때에는 인지되는 범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긴 하나 p-value가 약 0.11로 그 유의성을 보일 정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러 레이트에 대한 투키 사후 검증 결과 비저블 볼더 사이즈가 10, 즉 시각적인 지표가 설정된 경우에 있어 시스템상 인지되는 범위의 차이는 에러 레이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스템상 창 크기 조절이 가능하게 인식되는 범위의 변화는 무브먼트 타임과 에러 레이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절 가능한 범위를 증가시키면 소요시간 및 실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경계를 표현하는 지표의 존재 여부는 무브먼트 타임과 에러 레이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각적 요소를 추가하면 소요시간 및 실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과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이때 저희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후로 본 실험에서 제시한 시각적 지표가 사용자에게 다소 낯선 시스템이었던 점, 이로 인한 주의 분산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따라 창크기 조절 인터페이스의 최적화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창크기 조절과는 인식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이 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가 최적의 인식 범위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시각적 지표나 형태나 형식이 다른 경우에는 무브먼트 타임, TRE, 그리고 에러 레이트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휴먼 인터페이스 미디어 8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